우리는 지금 엔트로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두 가지로 정의가 됐죠. 하나는 클라우지우스의 정의고 또 하나는 볼츠만의 정의였습니다. 클라우지우스의 정의는 연력학에 의한 정의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카르노 순환 가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역학에 의한 정의를 볼츠만 정의다, 볼츠만의 엔트로피다라고 했는데,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상태의 수로 정의가 됐었죠. 숫자로. 그래서 그 상태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이걸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상태의 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두 연력학적 계를 접촉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두 연력학적 계를 접촉시킨 전체의 계를 A라고 하고, A는 고립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 A1의 에너지는 E1이고 A2의 에너지는 E2일 때 각각 연력학적 계의 상태수, 그리고 전체의 상태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A1과 A2를 더한 건 고립계니까 이 두 에너지를 더한 거 E1 더하기 E2는 이제 2라고 놓으면 그 2는 일정했죠. 그래서 E1과 E2는 서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1이 변하면 E2는 E 빼기 E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변할 수 있는 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 에너지 E1 하나니까 E1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1의 이제 상태의 수는 어땠습니까? 그 상태의 수는 그 연력학적 계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급속히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메가 1, E1. 그래서 A1의 에너지가 E1일 때 A1의 상태의 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E1이 증가하면 A2 에너지 E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E 빼기 E1이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면 A2의 상태의 수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E1이 증가하면 오메가2, 이건 E2는 E 빼기 E1이니까 이건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체의 상태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요건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A1의 상태수와 A2의 상태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상태수는 이건 E1의 함수인데, 그건 오메가 E1 곱하기 오메가 E 빼기 E1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그것도 급격히 증가하다 급격히 감소하죠. 우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고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상태의 수는 엄청 빨리 증가하는데, 이때 우리가 다루는 연력학적 계는 입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죠. 10의 23승계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급격히 증가하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다, 또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면 그건 어떤 함수처럼 되냐면 델타 함수처럼 됩니다. 이렇게 델타 함수처럼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좀 이제 나쁘죠.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떨 때 확률이 제일 많냐면, 확률은 상태의 수에 그대로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가 상태의 수가 확률이 제일 좋겠습니까? 두 개 곱한 것의 상태의 수는 요 빨간색과 같은데, 이때 빨간색이 최대인 요점, 이게 바로 A1과 A2가 열적 평형을 이루는 에너지가 여기서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적 평형을 이루는 요 점을 이제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저 꼭대기에서 반드시 최대를 이루죠. 그런 최대를 이루는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fx 함수의 기울기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건 어떻게 주어집니까? fx가 x의 함수면 fx를 x로 미분한 기울기로 주어지죠. 그래서 dx분의 dfx가 0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fx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감소하면 fx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아지면 그 중간
중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는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0이면 여기서 바로 x는 여기 x 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fx 값이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바로 우리 아까 상태의 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적인 평형인 조건, 바로 여기 요점 최대인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메가 이 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 원에 대해서 편미분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편미분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 원에 대해서만 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 요건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냐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원에서 이 원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에너지가 2인 상태수 오메가 2 이온이 최대인 이 원값에서 A1과 A2가 열적 평형을 이루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바로 이 전체 오메가가 최대이면 A1의 에너지는 E1 틸다일 때, 요 E1 틸다일 때죠. 그 다음에 열역학적계 A2의 에너지는 E2는 어떨 때입니까? E는 일정한 것이고 거기서 E1이 최대일 때 뺀 에너지, 요걸 E2라고 한다면 E-E1 틸다인 그런 에너지에서 A1과 A2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무엇으로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전체 상태의 수를 E1으로 미분한 것으로 그 조건으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메가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급격히 증가하고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건 다루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걸 이제 가지고 하냐면 그 로그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한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다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완만하게 증가하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함수로 바뀌는데, 사실은 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 대신에 오메가 대신에 로그 오메가를 가지고 이제 그 평형점을 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메가 이 원으로 편미분하는 게 0인 조건이 그 에너지를 구한 값하고 저 로그를 편미분해서 구한 값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2 이온과 로그 오메가 2 이온은 동일한 이온 값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온 값을 찾아내는 데는 저거 이용하나 이거 이용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가 훨씬 다루기가 편하고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장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을 찾아내는 건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것인데, 대신에 로그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면 로그 미분한 건 오메가 1분의 하고서 오메가 1분의 1 오메가 분의 1 하고서 그 편미분 파셜 이온분의 파셜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근데 저게 0이면 여기도 요게 0이니까 요거에 상관없이 요게 0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 값에서 저게 0인 값이나 요게 0인 값이나 똑같은 이온 값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열역학적계의 열적 평형 조건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오메가가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 로그를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오메가는 우리가 곱셈 법칙에 의해서 A 기준계의 오메가와 B 기준계의 오메가를 곱해서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기준계의 오메가를 로그를 취한 거에다가 B 기준계 A1 기준계의 오메가를 로그를 취한 거에다가 A2 기준계에다가 로그를 취한 걸 더한 걸로 되죠. 요 곱의 로그는 그 로그를 더한 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의 성질을 찾았는데 로그로 하면 요거 또 한 번 더 좋은 이런 성질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1과 A2를 접촉했을 때 열적 평형에 도달할 조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전체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곱한 거를 요거 E1으로 미분한 게 0이 되는 조건인데, 그 0이 되는 조건이 무엇과 같아지냐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로그를 한 거니까 요 조건을 미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이쪽을 미분하면 요걸 미분한 건 요건 뭐가 됩니까? 덧셈을 각각 덧셈을 각각 미분한 거와 같죠. 그래서 오메가 1을 2원으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오메가 2를 2원으로 미분하는 것인데, 자, 이 오메가 2는 사실은 어떤 변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거는 A2라는 연력학적 계니까 A2의 에너지로 미분하는 게 좋겠죠. 우리 사실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E2입니다. E2니까 E2로 미분해야 될 텐데, E2로 미분하면 2원으로 미분한 거에는 어떻게 돼요? 저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놈 대신에 이거 오메가 1은 2원으로, 로그 오메가 1은 2원으로 미분하고, 로그 오메가 2는 E2로 미분한 거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평형 조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는 0이다라고 하는 게 평형 조건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평형 조건을 구했는데, 이건 무엇으로 평형 조건을 구한 것입니까? 우리 전체 상태의 수를 가지고 평형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태의 수를 가지고 평형 조건을 구한 걸 가지고 우리 연력학에 나오는 물리량으로 이제 바꿔야지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조건이 바로 평형 조건인데, 가만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오메가 1, 2원을 2원으로 미분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A1에만 관계된 양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오메가 2, E2를 E2로 미분하는 것이니까 A2에 관계된 양만 나와 있는데, 자, 이거에 합당한 어떤 물리적인 양을 여기다 하나 이제 연관을 시켜야 될 텐데, 과연 그 좌변과 우변을 특징 짓는 물리량은 무엇일까? 여기다가 어떤 물리량을 연관 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연력학에서 이용하고 있던 어떤 물리량을 연관 지으면 좋을까? 자, 이 물리량이 바로 무슨 물리량입니까? 두 연력학적의 열적 평형을 이제 확인하는 그 물리량이죠. 그 열적 평형을 확인하는 물리량은 우리가 14강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열적 평형은 어떤 거였냐면 열 에너지 R자 이동이 없는 상태였죠. 그럼 우리가 14강의 B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서로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열이 왔다 갔다 지금 이 접촉시키면 열 에너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나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는 거와 가는 거와 같을 때는 우리가 R자 이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 R자 이동이 없는 거는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에는 분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였죠. 그리고 그 분자 하나당 평균 열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적 평형의 조건은 구성 입자 하나당 평균 열 에너지인데, 그게 바로 온도였으니까 두 연력학적계의 온도가 같으면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온도만 알면 두 연력학적계가 평형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연력학 제0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기준계가 이렇게 있다면 A 기준계가 있고 B 기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열적 평형을 이룰지 안 이룰지, 자, 접촉하면 열적 평형을 이룰지 안 이룰지, 접촉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온도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를 이용하면 여기서 읽는 이제 온도는 바로 뭐가 되냐면 A 기준계하고 저 온도계 기준계하고 열적 평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저 온도가 바로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계를 다시 이쪽에다 집어넣고서 그 온도가 같은 눈금이면 그러면 그 온도에서 B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B와 C도 열적 평형을 이루면 우리 둘을 접촉시켜 주지 않고 온도만 측정을 해가지고 A와 B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아는 거, 이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 것도 우리 상태의 수를 가지고 두 연력학적계가 평형의 조건을 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과 연관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온도와 연관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연력학적계 A1에 관계된 요놈은 지금 요놈의 온도인데, 온도하고 연관을 지을 텐데, 온도는 바로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에너지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차원으로 비춰볼 때 상태의 수는 차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상태의 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그건 이제 차원이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셜 2, 원분의 파셜 이렇게 했으니까 이온은 에너지죠. 그래서 좌변은 1 나누기 에너지분의 1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력학적으로 온도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온도분의 1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온도가 바로 연력학 에너지에 이제 관계되는 것인데, 근데 온도를 우리가 뭐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그건 에너지를 줄로 표현할 때 하고 우리 단위가 달랐죠. 그래서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 상수가 바로 뭐였냐면 이 볼츠만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절대 온도에다가 볼츠만 상수를 곱하면 바로 요 놈을 이렇게 갖다고 놓으면, 그래서 요걸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요거를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분의 1 이렇게 정의하면 또 요 놈도 어떻게 돼요? 요것도 연력학 적게 A2에 절대 온도에다가 볼츠만 상수분의 1 한 걸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통계역학에 의한 온도의 정의를 바로 여기 상태의 수를 에너지로 미분한 것을 KB T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그러면 바로 열적 평형의 조건 T1은 T2가 요거 두 개 같으면 T1과 T2가 같은 거죠. 그러면 연력학에서의 평형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통계역학에서의 평형의 조건이 바로 일치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형태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형태를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뭘 보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먼저 보겠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무엇입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흡수한 열 빼기 한 1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변화가 작을 때, 델타 E가 작을 때, 저 W는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작을 때는 그 연력학적계의 압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W는 뭐로 쓸 수 있냐면 PD,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Q는 델타 E 더하기 P 델타 V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 이때 우리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절대 온도가 T인 그런 연력학적계의 Q를 흡수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델타 S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다른 물리량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1 델타 E 더하기 P 델타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여기서 부피를 변화시키지 않는 시스템에서 델타 E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변화시키면 그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돼요? T분의 델타 E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 델타 E를 이쪽으로 나누면 델타 E분의 델타 S인데, 그게 바로 D2분의 DS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2분의 DS인데, 이때 그 압력은 여기서 요 놈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을 유지하면서 파셜 2분의 파셜 S다. 이러면 이게 바로 T분의 1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걸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로부터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통계역학에서 온도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델타 2분, 파셜 2분의 파셜, 로그 오메가 2는 KB T분의 1 이랬죠. 요걸 조금 이제 그 형태를 바꿔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T분의 1은 하고서 KB는 상수니까 파셜 2분의 파셜 하고서 여기다 KB 로그 오메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클라우지우스의 정의하고 지금 우리 통계역학에서의 온도의 정의가 이렇게 딱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로 이제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뭘 비교하냐면,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요거 우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파셜 2분의 파셜은 똑같으니까 저 S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KB 로그 오메가 요거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드디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한 것이죠.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네, 절대 온도가 T인 연력학적계가 열 Q를
Q를 받으면 그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S는 T분의 Q와 같다라고 정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볼츠만 엔트로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2인 연력학적 계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의 수가 오메가 2면 그 개의 엔트로피는 거기다가 로그를 취해서 볼츠만 상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엔트로피를 2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온도분의 1이 돼가지고 이게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하고 바로 연관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력학적계의 열 현상의 물량만으로 연결되는 엔트로피하고 그 다음에 그 연력학적계의 내부 물량 그 다음에 내부 상태 수 가지고 정의되는 볼츠만의 엔트로피하고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정의가 있는데도 이렇게 엔트로피를 정의해 가지고 모든 게 잘 설명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엔트로피는 구하기가 굉장히 엔트로피의 절대력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그랬죠. 내부 에너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엔트로피는 더더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무엇만 이용하냐면 엔트로피의 증가나 감소 이런 것만 이용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내부 에너지의 경우에도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도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볼츠만에 정의한 이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지만 우리 한번 그걸 하기로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